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뭔가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요. 2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예도는 지금부터 영국 경험론. 이 강좌는 사실은 어떤 미국 유학생에 의하여 기획된 건데요. 사실은 예도가 이 대륙 철학, 그죠? 주로 데카르트, 칸트, 피테, 쉘링, 헤겔, 그 다음에 하이데거, 그 다음에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로 다루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도가 존 로크와 그 다음에 버클리, 또 휴մ, 이러한 철학자들의 영국 경험론이라고 알려져 있죠. 버클리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의 성공의 주교였고요. 그러나 어쨌든 영국 전통의 경험론 전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인식론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게 이제 긴 설명이 또 필요해. 이걸 하려 그러면 그냥 뭐 이 세 사람을 딱 다루어서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고요. 결국은 중세의 보편 논쟁으로까지 가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에 이르는 대륙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로크와 또 버클리와 휴메, 이 철학을 비교 분석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휴메 철학은, 그죠?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중요한 철학자예요, 사실은. 들레즈도 따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보르헤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문학가, 이 사람은 사실 남미 출신이기는 한데, 이분에 대한 강좌도 열려고 합니다, 곧.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문학가였던 이 보르헤스라고 하는 이 작가의 픽션들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버클리와 휴메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휴메 회의주의는 이 들레즈, 푸코, 데리다에게까지,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철학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경험론 전통에 서 있었던 이 세 철학자를 알고 있어야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보르헤스의 픽션은 포스트 모던 담론이기도 하지만은 지적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 사실은 영화 철학에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좌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론 철학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의 특히 에피스티몰로기, 그러니까 이피스토말러지라 그러죠. 그 인식론에 관하여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예도가 강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철학은 이게 이 세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들 봐봐. 눈으로 이 세계를 보잖아.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의 구도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 없다면 그냥 세계는 그냥 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와 인간의 인식의 관계 때문에 이 철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더 복잡한 건 뭐예요? 이게 보편 논쟁이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까지 갖고 가요. 응? 영혼 개념이라든지. 응?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 거기에서 인간의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작품들에서도 나타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죠. 이미 있었어. 그런데 이 영혼이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그죠. 렛대의 강을 건너면서 뭐야? 육체를 입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진리와 함께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입으면서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상기설로 나타나는 거야. 그 진리는 이미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의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영혼은, 이게 그리스도교 신학하고도 연결돼 버려, 이게. 그 영혼이라는 거는 이미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결합되면서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영혼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 그냥 영혼이 함께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있었다. 이런 사유들, 여러분. 이게 영혼 불멸과 또 연결되는 거야, 그죠? 인간의 영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산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 또 중요한 개념, 신개념이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는 보편 개념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신도 보편 개념이야. 신. 신이 개별자. 그래서 신이 어떤 개별자다. 이래 말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에서 보편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이 신의 개념도 중.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한번 봅시다. 인간. 이게 다 보편 개념. 그죠? 그러니까 개똥이, 철수, 말수, 영이. 이런 개별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그러면은, 이거 다 보편 개념입니다. 이 나무, 저 나무가 아니라, 나무. 그럼 그건 보편 개념이에요. 언어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보편을 사용하여서 관념을 획득하는 거야, 개념을. 그죠? 그 보편 논쟁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야? 실제론과 유명론이야. 유명론은 뭐야? 보편이라는 거는 이름만 있고 진짜 실제 하고 존재하는 거는 뭐야? 개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대의 실제론과 일치하는 거예요, 유명론이. 그런데 중세의 보편 논쟁에서 실제로는 뭐야? 보편이 진짜고, 이런 개별자들은 감각에 의해서 흐려진, 오히려,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짜고, 이런 개별자들은 인간의 감각,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감각적인 어떤 소요에 의하여 명료하지 않는 거다. 오히려 이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의 실제로는 뭐예요? 보편을 인정하는 거야. 그 중세의 실제로는 대륙의 합리론으로 넘어가.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발달했던, 15, 16세기부터 출발했던 데카르트의 철학으로부터는 이런 중세의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그대로 옮겨가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이 보편 논쟁에서 중요한 거는 근대의 실제로는 유명론과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중세의 실제로는 오히려 뭐예요? 합리론과 비슷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명론은 경험론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인간의 영혼불멸과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실체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자아,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보편이라고 하는 거, 실체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편 개념이야,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이 영국의 경험론을 알라 그러면 역시 데카르트 철학을 또 알아야 돼. 데카르트는 이 세계의 실체를 뭘로 알아? 신이 있고, 그건 일단 빼놓고 초월자니까, 그죠? 이 세계의 실체는 두 개야. 정신과 물질이야. 물질은 뭐야? 연장이고, 정신은 사유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실체들은 결국은 신존재론적 증명으로 간다고, 성찰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데카르트 역시도 이 보편 개념을 인정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의 실체와, 그 다음에 사물의 실체인 이 연장, 정신의 실체인 이 사유, 이런 것들은 피조물의 실체에 속하는 거고, 창조자의 실체는 신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코기토 에르고 숨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신의 실체는 이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사물의 연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증명으로까지 나아가. 결국은 스피노자는 어떻게 나가? 이 데카르트의 뭐야? 이러한 정신과 사물의 이원론, 그러니까 연장과 사유의 이원론을 양태로 갖고 가고 그것을 일자로 묶었던 거예요. 범신론적 일자로. 그게 자연신이지 뭐. 그죠? 보편을 인정하는 거야, 이것도. 라이프니츠는 단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신의 예정 조화설을 이야기해요. 보편이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신학들은, 이러한 철학들은, 이러한 합리론은 결국은 이성을 통하여, 그죠? 이성을 통하여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의 움직임을 연역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는 본유관념도 이야기해, 본유관념. 이거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본유관념.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생득적 관념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타고난 관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크의 영국 경험론의 출발점인 로크의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를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기납적 방법으로 인간의 감각적 소요를 통하여 나타나는 관념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은 감각을 통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 이성의 담론이 중요해지는 거야, 합리론에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중세의 신학적인 신의 개념은 분명히 많이 사라지게 되지만 이런 철학자들한테서도 이런 형이상학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이 바로 칸트의 철학인 거예요. 그 경험론의 핵심적인
그건 합리론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보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감각적 소요와의 관계 안에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식은 오성이에요. 인간의 이성, 오성인데,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이러한 인식론이 나타나는 작품의 제목이 인간 오성론, 로크예요. 그 다음에 버클리의 뭐야? 인간의 지식론. 그 다음에 휴메, 인간 오성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경험론은 이런 보편을 인정하지 않아.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특하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크는 이러한, 데카르트 철학과 가장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생득적 관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있는 그런 관념은 없다는 거야. 없고 태어난 상태는 그냥 뭐야? 백지 상태라. 그게 그 유명한 타블라 라사예요, 그게. 그러니 이게 이런 로크의 이런 철학이 프랑스 계몽주의에 또 영향을 미쳐, 여러분. 이게 철학서가 그러니까 루소라든지 이런 계몽주의 철학에 또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런 건 없고, 이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은 오직 이러한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오직 관념을 통해서만 획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관념의 개념을 알아야 돼. 그게 데카르트의 이런 본유관념이라든 이런 것들과 연결하여 비판적인 어떤 고찰을 하는 로크의 어떤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관념을 통하여, 그게 직접적으로 이 세계의 사물과 관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독특하게도 로크는 이 사물의 제1성질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로크는 실제론자예요. 이 세 명, 그러니까 로크와 휴무와 버클리의 인식론의 차이에서 실제론자는 로크야. 그게 제1성질의 사물의 제1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1성질은 뭔지 알아요? 이 세계의 사물은 부피와 그 다음에 크기와 질량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인식과 관계가 없이 이 세계의 사물의 성질로서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뭐야? 이거는 인간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로크는 또 소박한 실제론자야. 맞잖아요. 제2성질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의 어떤 제1성질이 우리의 감각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 제2성질인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냄새, 색깔, 그런 거, 모양, 맞죠? 이런 게 있어야, 그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칸트를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2성질은 예도가 예를 들면은 지금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고 있어. 제1성질은 뭐야? 예도의 인식과 관계없이 저 나무는 크기가 어떻고
질량이 어떻고, 뭐,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모양이 어떻고. 그래, 인식과 관계하게 되면 뭐야? 저것의 냄새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저게 색깔이 뭔 색깔이,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제2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과 관계없이 바깥에 모든 사물들은 실제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로크는. 그러나 왜 경험론자야? 이러한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인간의 감각적 소요를 통하여 나타나는 관념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성득적 관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그죠? 오직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게 관념인 거예요. 그러면서 관념도 두 가지로 나눠. 그게 데카르트가 인정했던 형이상학적인 보편적 특성을 가진 성득적 관념, 영혼의 어떤 선엄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로크의 경험론의 어떤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물의 이런 것들이 제1성질들이, 그죠? 인간의 인식 제2성질인 감각적 소요와 만나서 관념이 발생합니다. 모든 관념은 이런 경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성득적이고 뭐 본유관념이라 그러거든. 이게 성득관념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백지 상태였다. 그러니까 관념을 또 두 가지로. 그건 뭐예요? 단순관념과 그 다음에 이 단순관념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복합관념. 그러니까 단순관념은 뭐야? 그러니까 제2성질에서 나타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 나무가 냄새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그런데 우리는 저 나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무는 뭐냐? 나무의 색깔을, 갈색과 같은 나무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지가 있고 뭐 크기가 있고 냄새는 어떻고 그 다음에 맛은 어떻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는 이렇게 이런 것이다, 복합관념을 만든다는 거. 이때 우리는 오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론인 거는 이러한 모든 오성의 지식은, 복합관념들은 뭐야? 오로지 바깥의 사물을 통하여 제1성질과 만난 제2성질, 감각적 소요와 지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관념들만이 존재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블라 라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인 지식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성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런 경험론이 바깥의 소박한 실제를 인정해버려서 제1성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인식과 관계없이 바깥의 모든 사물들은 실제한다. 그죠? 버클리는 이걸 거부하는 거야. 이거를. 마치 선험적인 어떤 그러한 사물의 실제를 인정하는 듯한 이런 제1성질을 거부해버리는 거야, 버클리는. 버클리는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성공의 주교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에서도
휴먼 무신론자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버클리는 나중에 관념론으로 가면서 신을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죠? 오직 인간이, 그죠? 인간이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각하지 않는 경우는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관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관념론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버클리의 명제는 뭐야? 모든 존재는 지각된 거야. 에스 페르 캐피라고 해갖고, 그 시대의 이 철학자들도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글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는 뭐예요? 지각된 것만 존재인 거예요. 어?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깥에, 정신 바깥에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예도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의 사물들의 그 실제는 오직 인간이 그것을 지각하는 동안만 실제인 거예요. 그 바깥의 세계는 인간이 지각하지 않고 감각적 소요를 통하여 지각하지 않는 경우는 뭐야?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버클리한테서는 상당히 그래서 관념밖에 없는 거예요. 관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야? 오직 인간이 지각을 할 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럼 관념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관념만을 인정한 거예요. 정신만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보편적 정신 안에 있다고 본 거야. 마치 해결을 연상시키는 듯해. 이해가 되죠? 그게 신인 거야,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이런 관념의 정신을 보증해 주는 게 신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나가. 그게 극단적 관념론으로 가는 거야. 그게 모든 존재는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신을 통하여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야. 그 우리가 지각하지 않을 때는 뭐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경험론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뭐야? 결국은 인간의 지성의 작용, 인간의 정신의 작용과 더불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정신이 우선인 거죠. 그 극단적 관념론으로 간 거야. 그 정점에는 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정신의 실체를 극단적으로 신의 정신으로까지 몰고 갔던 이 버클리의 철학은 뭐죠? 뭐를 거부했어? 데카르트의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로크의 사물의 제1성질을 거부한 거야, 그죠? 그런데 휴먼, 이러한 버클리가 이러한 바깥의 실제의 존재를 거부하고 소거시키고 오로지 정신의 실체만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경험론을 주장한 요 부분도 삭제해버리는. 그게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은 오직 감각적 경험은 지각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지각은 오로지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건 뭐냐? 인상과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 관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상은 뭐야? 휴먼한테서는. 인상은 예도가 나무를 직접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어떤 상인 거예요.
그 인상은 생생한 거야, 그죠? 그런데 여도가 저걸 보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응? 이 존재의 숲을 떠나서 강좌가 끝나고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야? 그게 관념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관념은 뭐야? 관념은 상상력과 이게 이제 새 철학자한테서 다 오성과 관련되는데요. 상상과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의 작용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과 관념밖에는 없는 거야.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인상이 훨씬 더 생생하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실제도 거부되었지만은 누구야? 버클리가 주장했던 정신의 실체, 자아의 어떤 그러한 동일성, 신에게로 극단화까지 밀어붙였던 그런 정신의 존재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 이유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휴먼 이러한 인식론에 있어서 인간의 자아는 뭐야? 인상과 관념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자아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른 인상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제 봤던 나무와 오늘 봤던 나무를 통하여 뭐야? 이런 관념을 획득하는 데에 있어서 동일성을 확보하는 이런 인상이 아니에요. 휴먼한테서는. 휴먼도 관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유사성과 인접성과 이게 인식론에서 다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인과유를 이야기해, 인과성을. 그런데 인과성을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인상의 흐름은, 그죠? A는 B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는 인정을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형이상학적인 A는 B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식의 추론은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세계가 있다 그러면 뭐야? 이 세계는 가 있는 걸 보면 이 세계를 만든 자도 있다. 이게 뭐야? 그 유명한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잖아. 자연신학적인. 칸트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판단력 비판에서. 그런데 존재론적 증명은 뭐야? 우리 안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으니까 바깥에도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게 그 유명한 안셀무스의 어떤 신존재론적 증명이 이러한 칸트에게까지 이율 배반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휴메에게 오면서 신 이런 거 신이 인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다음 자아 같은 것도 없어. 자아는 뭐죠? 바깥에 있는 어떤 동일성이 찾아져야 자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 주체를, 그죠? 그러니까 주체도 없어. 실체도 없는 거야. 왜? 모든 것은 움직이는, 매 순간 달라지는 인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상은 순간적인 것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상은 조금 뒤에 나타나는 인상과 달라지는 거야. 왜? 거기에는 움직임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관념 역시도 이러한 인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도 우리는 동일성을 통하여 자아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주체를 이야기한다든지 이 세계의 실체를 이야기한다든지 사물이든 정신이든 어떤 실체나 어떤 동일성도 전부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휴먼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게 신 같은 것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 회의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신의 실체도 없고 사물의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화하는, 그래서 인과율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거부해버려.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뭐야?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인과적 법칙도 거부해버리고 인식론적인 어떤 그러한 법칙도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러한 인상과 이 인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관념,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세계에는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관념과 인상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지각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모든 보편적 동일성을 근거하여서 형이상학을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신의 개념이라든지 자아의 개념, 영혼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 사물의 동일성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인과법칙을 통하여 지식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뭐죠? 인상은 뭐야? 인상은 관념과의 결합을 통하여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이제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휴먼 뭐야? 자아도 없는 거야. 고정된 자아가 불가능하잖아. 어제의 예도가 다르고 오늘의 예도가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이 다르고 어렸을 때가 다르고 매 순간 달라지는 거야. 인상의 다발밖에 없는 거야. 매 순간 움직이는 이러한 생생함이 덜하여서 오성의 사유로 가게 되면 관념이 되어버리잖아. 이 두 가지의 운동을 통하여 단지 이 세계와 관계하는 그런 인간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신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주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정신이든 사물이든 이 움직이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실체도 휴먼한테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정말 포스트 모던적이죠, 그죠? 정말 들레즈적이잖아. 이거 역시도. 그래서 휴먼 뭐예요? 그래서 휴먼 포스트 모던에서 아주 독특하게. 근데 버클리가 없었으면요, 이런 인식론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실체, 그게 있긴 있어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동일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유사성도 매 순간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인상은 또한 관념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아의 동일성도 찾을 수 없고, 매 순간 달라지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휴머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사유들이. 인과율을 거부해버리고, 그죠? 인과법칙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하여 세계의 법칙을 찾으려고 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추리해내려고 하는 이런 인과율을, 인과관계를 거부해버린 거야, 그죠? 그게 휴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은 뭐야?
결국은 말은 경험론인데 그 안에는 관념론도 있고 극단적 회의주의도 있고 소박한 실제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뭐죠? 보편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감각적 소요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념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버클리는 이러한 정신의 관념을 신에게로 갖고 갔고, 그죠? 그러면서 관념론자가 되잖아, 그죠? 바깥에 있는 사물의 실체나 정신의 실체까지도 다 거부해버리는 휴먼 뭐야? 마치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니체의 해체론을 연장시킨다라. 그러니까 로크는 결국은 뭐야? 이러한 관념을 이야기하고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을 거부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제1성질, 제2성질을 이야기했지만은 과학적 실험과 그 다음에 또한 기납적 방법을 통해 관찰을 통하여 증명되는 이 세계의 사물의 실제를, 객관적 실제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보편을 또한 만들어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러한 영국의 경험론과 또한 대륙의 합리론은 칸트를 통하여 종합됩니다. 각 개별의 차를 아주 이제 세밀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각각 또 인식론을 따로 예도가 언젠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학소에서 함께 덧붙여지고, 그죠? 함께 여러분들의 사유 철학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깊이 있게 천착해서 오늘 강좌는 이 세 철학자의 인식론적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고 좀 더 세밀화로 들어가서 언젠가 또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춥습니다, 그죠?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도의 클래스 있는 고정 강좌,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 TV로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